안녕하십니까, 맥팁으로 다시 찾아뵙습니다. 오늘은 페이지에서 인포그래픽 문서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포그래픽이라 하면 정보, 자료 또는 데이터를 그림으로 나타내는 것을 말하는데요. 오늘 주제에 맞게 서울 지도를 가지고 인포그래픽을 만드는 것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템플릿으로 저장하기를 통해서 같은 인포그래픽을 계속 열어서 또는 같은 페이지를 계속 열어서 수정하고 다시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포그래픽을 마음에 드는 걸 하나를 갖고 왔고요. 요 아이로 할 건데요. 지난번에 아무리 페이지로 포스터 만들기를 배웠다고 하더라도 요거를 만들기에는 좀 벅찹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아이를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공유한 문서를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예시로 같이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페이지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를 열어서 새로운 도큐멘트를 열면요. 보통 템플릿을 우리가 선택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뭐 문구류, 이력서, 전단지, 포스터가 되어 있는데 나의 템플릿에 가면 저는요, 이렇게 서울 인포그래픽이라는 템플릿이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 놓은 템플릿을 가지고 문서로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두절미하고 이렇게 지금 받아 놓은 인포그래픽으로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이미지를 이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잡아 보니까 그룹 해제가 활성화되어 있죠. 그렇다는 것은 이게 그림이 여러 개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 하면 될까요? 바로 그룹 해제 해주면 돼요. 해제. 그러면 그룹이 하나, 둘, 세 개로 나뉘네요. 자, 한번 볼까요? 그러면 컬처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였어요. 뒤로 빼놓고요. 동 이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잠깐 좀 빼놓고요. 다시 얘를 선택을 하고요. 또 그룹 해제를 합니다. 그룹 해제가 안 될 때까지 자꾸 해제를 해보면 돼요. 이렇게 해제를 하고 나니까 각 구별로 있죠. 구별로 이렇게 편집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나와 있는 걸 그대로 한번 좀 따라 할게요. 노원구 색깔만 바꿔주면 되겠죠? 이렇게 색상표와 스포이드가 나오는 것을 모르시는 분은 지난번에 제가 올렸던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대로 갖고 오고요. 그대로 여러 번 반복해도 되지만 저는 오늘은 스타일 복사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만 스타일 복사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이미지도 스타일 복사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도봉구와 강북구 합쳐졌네요. 괜찮습니다. 어쨌든. 두 번째, 동대문구부터 또 색이 다르죠. 그럼 역시 스포이드를 통해서 이 색깔을 갖고 오는 겁니다. 물론 지금은 이렇게 따라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들이 따라할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 거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들이 맞게 색상표에서 또는 레인보우 볼 색상 선택 창에서 여러분들이 색상을 갖고 오면 됩니다. 지금은 제가 따라하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럼 계속해서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악구만 좀 다르게 한번 해볼 텐데요. 관악구는 더 진하잖아요. 근데 그냥 이렇게 단색이 아니라 사실은 도형들, 이런 빌드들은요, 색상 채우기가 종류가 좀 더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색상 채우기 아니라 고급 그라디언트 채우기 한번 해볼게요. 그냥 얘를 한번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원하시는 거 한번 다 한 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라디언트라는 것은 옛날 말로는 그라데이션이라고 했죠. 이렇게 점점 색이 변하는 거. 그라디언트로 왔을 때는요, 색은 여기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진한 빨간색부터 시작을 해서 저는 여기를 약간 이 핑크색 있죠? 이 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그렇게 되면 색이 이렇게 그라디언트가 된 걸 보이죠? 여기 그라디언트 편집하는 걸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라디언트가 됐다는 것은요, 이렇게 점점 여리게 색이 변하는 거죠. 그래서 평소와 다르게 독특하게 녹색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갖다 대면 위아래 화살표가 아니라 이렇게 사방향 화살표가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그라디언트 되는 방향과 경도를 바꿀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쪽 11시 방향에서 이쪽 5시 방향까지 내가 그라디언트를 하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움직이시면 되고요. 색이 변하는 것을 조금 더 이렇게 깊게 가겠다면 더 넓히시면 돼요. 아니면 더 변화를 이 안에서 주겠다면 이렇게 좁게 가시면 변화가 확실히 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라디언트 이런 식으로 편집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샘플로 삼은 이 인포그래픽하고 색깔이 똑같아졌죠. 그리고 나서 뭐 하면 될까요? 데이터를 넣으면 됩니다. 데이터를 넣는데 어떻게 하면 넣으면 될까요? 자, 더블 클릭해서 21.4 이런 식으로
넣으면 되는데 이 안에 지금 너무 크죠. 그래서 얘를 이런 식으로 하는데 매번 이렇게 치기 힘들죠. 그러면 이렇게 그냥 전체 선택해서 저는 카피를 할 겁니다. 예, 복사해서 또 더블 클릭해서 V 눌러서 놓고 숫자만 바꿔주면 되겠죠. 21.7 노원구. 자, 여기서부터 이제 단순 작업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모든 구의 데이터는 여러분들이 쭉 반복하시면 되겠고요. 자, 제가 드린 이 인포그래픽 템플릿에는요, 요 아이콘하고 작은 지도도 있거든요. 원래 지우기 이전의 것을 공유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마음대로 변형해서 쓰시면 됩니다. 되어진 걸 가지고 이제 작업이 끝났잖아요. 데이터가 다 넣으셨다 라고 한다면요, 그걸 묶어주면 더 좋겠죠. 그래서 이 하나 된 걸 가지고 여러분께서 새로운 데이터들을 다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요 막대기 한번 해봐야겠죠? 막대기 뭐 어렵지 않습니다. 도형. 그렇죠? 네, 스타일에서 테두리가 없었어요. 그리고 색깔이 이제 색깔별로 이제 이게 다르겠죠? 색깔을 같은 색으로 해줘야겠죠. 그 다음에 좀 얇게. 그 다음에 배운 대로 옵션 드래그. 옵션 드래그로 복사했을 때의 장점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위치까지 넣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 색깔만 바꿔주면 되죠. 약간 진한 색으로. 그 다음에 이 아이는 조금 더 진한 색으로, 그리고 이 아이는 더 진한 색으로 됐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각 막대기 밑에 퍼센티지가 나와 있는 거 그냥 노란 선이 아주 정렬을 잘 잡아주죠. 막대기 하나씩만 넣어주면 됩니다. 이제 자, 막대기 정렬해서 자동을 없음으로 바꿔주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얘네도 갖다가 올려주고 붙여주고 뭐 하면 됩니까? 그래, 이제 너희도 하나야 라고 해주면 됩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인포그래픽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텍스트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이런 그래프 표라든지를 작업을 하셔서 넣으시면 되겠죠. 이렇게 만든 작업들은 사실은 아이워크 내에서는요, 쉽게 또 재사용 가능한데요. 제가 이 상태에서 얘를 한번 카피를 해볼게요. 커맨드 C. 그러면 페이지에서 만든 거지만 키노트에 가서도요, 바로 쓸 수가 있어요. 아이워크 내에서 또는 애플 앱 내에서는요, 이렇게 빌드, 개체들이요, 마음대로 이렇게 복사가 가능하다라는 걸 여러분께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도형으로 만든 거는 재미난 건 뭔지 아세요? 크기를 키워도요, 안 깨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미지를 갖고 오잖아요. 이미지를 갖고 오면 이런 것들이 깨집니다. 근데 이렇게 도형으로 된 거는 갖고 왔을 때 깨지지 않다는 거죠. 단순히 키워주시면 돼요. 여기에 맞게 아까 만들었던 편집된 그것이 그대로 또 다 갖고 오니까 활용은 여러분들이 아이워크 내에서 충분히 사용 가능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제 저장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이워크 내에서 저장은요, 이미 문서가 편집되기 시작하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문서를 만들어서 시작해서 편집이 딱 들어가잖아요. 이미 편집됨이라고 요 메뉴에 무제 편집됨으로 바뀌었고요. 눌러보시면 이미 무제 8이라는 글씨로, 여러분들이 뭐 무제를 몇 개 했느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무제 1, 2, 3, 4, 5, 7, 8. 그리고 위치가 페이지 아이클라우드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저장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파인더에서
클라우드로 들어와서 페이지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보이시나요? 이 무제 8. 이게 지금 제가 작업하고 있는 그 문서 그대로예요. 그래서 저장이란 걸 굳이 안 해도 이미 저장이 들어갔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문서를 닫거나, 그렇죠? 아니면 이 글씨 무제라는 파일 제목을 클릭하셔서 이름과 위치를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한 작업 같은 경우는 뭐 구별, 청년, 인구, 밀도, 인포그래픽. 저장이라는 것은 두 가지를 해야겠죠. 이름과 위치. 그렇죠? 그래서 위치. 물론 태그도 되지만요. 위치를 데스크탑으로 바꿔놓잖아요. 그럼 이 바꾸자마자 보시면 여기서 무제 8이 빠졌죠. 그리고 여기 어떻습니까? 구별 청년 인포그래픽이라는 파일이 여기에 생긴 거 보이시죠? 바탕화면에. 그렇죠? 이와 같이 저장은 바로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윈도우적인 개념에서요, 저장해 온 파일을요, 아래 한글 같은 경우에요, 두 번째 또 수정하거나 작업을 또 다른 작업을 하게 될 때, 예를 들어서 지금 구별 청년 인구 밀도를 이걸로 만들었는데요, 아까처럼 이렇게 서울, 그렇죠? 예, 서울이 나와 있는 이 빌드 인포그래픽을 가지고 다른 문서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글에서는요, 새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막 편집을 했죠. 근데 맥에서는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아이워크에서 그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여기서 편집이 딱 들어가자마자 이미 이 같은 이름으로 된 걸로 저장이 돼 버려요. 저장이 되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했을 경우에 원래의 파일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미 만들어진 여러 가지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내가 실행해서 이걸 편집해서 저장하거나 출력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것들을 이렇게 지금 잘 만들었어요. 나중에 또 쓸 문서 형식이나 자료들이다 하면요, 이것을 이렇게 문서를 열었을 때 여기 템플릿에 저장을 해두면 좋습니다. 저장하는 방법은요, 파일을 여셔서 템플릿으로 별도 저장이라고 선택해 주시면요, 이렇게 사용자 설정 페이지 템플릿을 생성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템플릿 선택 화면에 추가를 누르시면 그렇죠? 이렇게 추가가 되면서 그렇죠? 밑에 글씨를 바꿀 수 있는, 파일 템플릿 이름을 바꿀 수 있는 상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바꾸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다음에 페이지를 새로 열 때에 이 템플릿을 선택해서 수정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편집을 시작했을 때의 이 원래 인포그래픽 이 디자인 폼 있죠? 이 문서를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받으셔서 템플릿으로 별도 저장을 하신 후에 지금과 같이 좀 전에 우리가 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맞는 데이터로 수정해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인포그래픽 되어 있는 이 문서를 수정한 것을 여러분들한테 시연을 해 드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받으셔서 템플릿을 저장을 하셔서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맥팁을 통해서 제가 공유해드린 서울 인포그래픽 문서, 그리고 그것을 템플릿에 저장해서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이렇게 도형을 편집할 때에 그룹과 그룹 해제, 그리고 그라데이션 하는 방법까지 팁을 나눴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페이지를 더욱더 활발하게, 혹은 아이워크를 더 활발하게 사용하시는 맥 유저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빠이빠이.